중동 전역을 집어삼킨 이 거대한 마약 제국은 감자칩 공장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한 낡은 공장 문을 부수고 건물에 진입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죠. 그들이 마주한 건 스낵이 아닌 수백만 개의 알약, 정교한 생산 장비, 그리고 한 독재자의 숨겨진 비즈니스 제국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 마약의 이름은 캡타곤. 지금 이 약은 시리아를 움직이는 진짜 화폐이자 중동 전역을 오염시키는 도구로 불립니다. 전쟁터를 지나 밀수되고 왕족과 군벌의 손에 흘러 들어가며 심지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한 사람, 바샤르 알 아사드가 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몰락과 함께 드러난 건 총탄보다 더 치명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시리아의 경제는 이제 석유가 아닌 마약으로 굴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불법 약물 생산에 의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 중동 지역에 미친 파괴적 영향에 관해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때 기적의 약이라 불리던 약물이 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 치료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마약 시장의 중심에서 중동을 휘어잡고 있는 괴물이 되어버린 약, 바로 캡타곤입니다. 캡타곤의 진짜 위험성은 단순히 불법 마약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용자들은 극도의 각성 상태에 도달합니다. 단순히 잠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뉴라이언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약물은 뇌의 피로 신호를 완전히 차단하고 배고픔을 잊게 만들며 심지어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캡타곤을 복용한 사람은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군인과 운동선수들이 비밀리에 복용하며 정신력 강화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프랑스 럭비팀의 일부 선수들이 경기 전 캡타곤을 복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당시 그들의 폭발적인 체력과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스포츠계에 충격을 던졌고 약물 남용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6년 세계보건기구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캡타곤은 중독성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의료용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독일 제조회사는 즉시 생산을 중단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캡타곤은 새로운 불법 제국의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이 약의 불법 생산은 동유럽의 불가리아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냉전 말기 공산 체제 속에서 활동하던 밀수업자들이 독일의 원본 성분을 모방해 조잡한 가짜 캡타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품질은 떨어졌지만 시장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젊은 세대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캡타곤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대부분의 마약과 술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캡타곤은 예외적으로 의학적 약물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진짜 마약이 아니라 공부를 돕거나 집중력을 높이는 약 정도로 여겼죠.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캡타곤이 성공의 비밀처럼 여겨졌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위해 복용했고,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이 넘는 근무를 버티기 위해 의존했습니다. 한 알만 먹으면 피로가 사라진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캡타곤은 단순한 마약이 아니라 사회적 에너지 드링크처럼 소비되며 거대한 수요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불가리아가 민주화되면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마약 밀매업자들은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터키, 그리고 곧이어 레바논과 시리아였습니다. 시리아에 도착한 그들은 단순한 은신처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그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함께 돈을 벌 파트너가 있었죠. 바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었습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아사드 정권은 재정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외화가 막혔고 석유 수출도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군대, 무장단체, 가족, 그리고 권력층의 충성심을 사기 위한 자금이죠. 이때부터 캡타곤은 단순한 마약이 아니라 국가의 생명줄로 변했습니다. 아사드는 마약 생산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국가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의 동생 마하르 알 아사드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제사 기갑사단은 캡타곤 생산과 밀수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시설을 이용해 대규모 공장을 운영했고 항구와 국경을 장악해 수출 경로를 통제했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리아 전역에는 수십 개의 비밀 생산 시설이 세워졌고 일부는 정부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라타키아의 항구, 다마스쿠스 외곽의 공군 기지, 심지어 군 병원과 창고까지 캡타곤의 생산과 저장에 활용됐죠. 밀수 방식도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상자나 가방에 숨겼지만 나중에는 오렌지 속, 차 상자, 심지어 해바라기 씨 껍질 속까지 활용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세관은 매년 수십억 개의 캡타곤 알약을 압수했는데 2020년대 들어 압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 캡타곤은 아사드 정권에 연간 24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이 돈은 국민복지나 재건 사업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권 핵심 인물들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가 럭셔리 자동차, 두바이의 고급 빌라, 해외 부동산 구입에 사용됐습니다. 이쯤 되면 캡타곤은 시리아판 석유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국민들은 가난에 시달렸고 젊은 세대는 중독으로 무너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사드가 캡타곤을 외교 카드로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 등 중동 각국이 캡타곤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아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막을 수 있다. 대신 우리를 제재에서 풀어달라. 실제로 2023년 아랍연맹 정상회의에서 사우디 왕세자가 아사드를 따뜻하게 맞이한 것도 이 거래의 결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직후 실제로 캡타곤 압수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죠. 하지만 생산시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수도꼭지를 잠시 잠근 것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말 시리아의 정치 지형은 급변했습니다. 아사드의 후원 세력들이 하나둘씩 약화된 겁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충돌로 손실을 입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느라 시리아를 지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반군이 북부에서 봉기했고 정부군은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아사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도망쳤죠. 정권이 무너진 후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시리아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명확했습니다. 캡타곤을 근절하라. 새 정부는 수십 개의 비밀 공장을 급습하고 수백만 개의 알약을 압수했습니다. 캡타곤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는 듯 보였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대형 시설들은 무너졌지만 소규모 개인 생산자들은 여전히 시리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 요르단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죠. 따라서 공식 통제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체 효과입니다. 캡타곤을 구하지 못한 중독자들이 크리스탈 메스 같은 더 강력한 약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약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위기로 번지고 있는 거예요. 새 정부는 재건을 추진 중이지만 캡타곤 산업에 의존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부가 합법적인 생계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시 불법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캡타곤 탐지 기술, 중독자 치료, 대체 산업 육성, 이 모든 게 필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 국가 간의 협력입니다. 시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캡타곤은 단순한 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경제를 뒤흔든 거대한 체제였고 동시에 전쟁을 움직인 연료였습니다. 그 파괴적인 결과는 지금도 시리아의 잿더미 속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무너졌지만 캡타곤의 그림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동을 뒤흔든 이 마약 제국의 잔재는 오늘도 누군가의 손끝에서 새로운 알약으로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중동 전체의 마약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역사상 처음으로 캡타곤 없는 중동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공백을 무엇이 채울 것인가입니다. 아사드의 붕괴로 열리는 이 권력의 진공 속에서 새로운 세력이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마약 산업을 장악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정권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으로 유지되던 경제가 무너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과정이죠. 앞으로 몇 년 시리아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질 변화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예측 불가능할 것입니다. 캡타곤의 잿더미 위에 새로운 평화를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 시작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아사드의 캡타곤 제국이 남긴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진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화면 너머 이 순간에도 새로운 전쟁의 알약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